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충전 구조인데요. 가전제품에도 됩니다. 조명 1, 2, 3, 4, 5, 6, 7, 8, 9, 10 선풍기 이렇게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서로 다른 전파를 수신하는 겁니다. AM, FM 라디오처럼 AM, FM 라디오 하나만 수신하잖아요. 이것은 여러 개의 전파를 동시에 수신해서 거기다가 각 전파에다가 어떤 비밀번호 암구어 호출번호를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스마트폰 서로 같은 전파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열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 로봇 같은데 또 드론 같은 데서 열대 전선을 통해서 충전을 한다면 훨씬 빠르게 충전하겠죠. 그러니까 이 충전 구조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하나의 충전 구조가 있다 그러면 그 전기선을 따라 밑에 가지치기로 1번에 충전 전기선이 있다. 충전이 할 때는 전기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호출번호, 스마트폰 1번 호출로 해갖고 전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을 5개, 10개로 다시 분할을 합니다. 이 방식이면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충전이 되고, 또 방전할 때도 이 방식을 선택을 한다면 일종의 제가 발견을 한 가지치기 방식의 전기입니다. 이것은 MLCC 기술에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번개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번개 같은 것도 수많은 피레침 밑에 다시 피레침, 수많은 피레침 밑에 다시 서브로 피레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큰 전기도 빠르게 흡수할 수 있고 방전할 때도 이렇게 방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내가 100개, 1000개 연결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여기는 큰 줄기가 돼야 되겠고요. 여기는 작은 줄기들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수신을 하면 여기서 각각 밑에 즉시 흘려보냅니다. 큰 전기선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이렇게 새끼 전기선들이 또 존재하고 밑에 서브로 가지치기해서 나갑니다. 충전 방전이 굉장히 빠르고요. 2차 전지 100개, 1000개 연결해서 이런 방식으로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각각의 전파를 언오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배터리 만들 때 이걸로 것도 100개, 1000개라도 전 배터리를 이렇게 언오프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리튬 전지와 또는 2차 전지 그것을 같이 섞어서 싼 전지와 비싼 전지를 섞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가정용 배터리를 만드는데 현재 기아차 제발 하지 마세요. 배터리를 가정용 배터리를 가지고 비싸게 전원이 이제 나갔을 때 비상으로 어떤 스위치만 주 전원선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또 냉장고 원하는 곳에 연결을 해서 언오프로 이렇게 올리면 충전됐던 하루 이틀 정도 용량을 따라서 가격이 틀리겠죠. 그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가정용 배터리 원래 이렇게 인버터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잘 복잡해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쓸 수 있고 휴대용으로 같이 집에 가서 야외 가서도 쓸 수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도 쓸 수 있고요. 좀 더 큰 용량이라면 이런 거 숫자를 또 이걸 안에 이제 배터리를 갖다 2차 전지를 이렇게 100개 이론적으로 100개 담은 배터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시 10개를 갖다 묶으면 꽤 큰 전기가 되겠죠. 또는 100개를 묶으면 그거를 연결해서 다시 병렬로 연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큰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로 보다 더 큰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이나 어떤 차량 같은 거 또는 어떤 드론 같은 것도 충전 구조를 가질 때 이와 같이 하나의 전파에 호출번호만 스마트폰 호출번호가 이렇게 SK 티켓다 그러면 K 티켓다 그러면 20대씩 방 안에 있어도 또 동일하게 각각 울릴 수 있죠. 그럼 그걸 통해서 전파로만 수신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위성에서 송수신하는 전력을 수신하는 실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파로 송수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전파로 했을 때는 스마트폰 전화번호가 이렇게 10대 있다 그러면 그 10개의 전선 10개의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전력을 흘려보내면 10군데에서 동시에 전력을 충전함으로 빠르겠죠. 그렇죠? 이 방식에 자동차 배터리가 8개로 이제 현재 있는 배터리를 분할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콘센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전기 충전소에서 이렇게 8개로 분할해서 하고 그 밑에 서브로 또 구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밑에 가지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 방전을 하는 겁니다. 속도가 되게 빠르고 이 방식은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배터리가 연합셀이 하나의 셀이 20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시다. 200의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러면 하나당 10씩이죠. 5개 쓰면 50이고 5개 쓰면 50이고 7개 쓰면 70이고 10개 쓰면 100이죠. 그거 가지고 전력의 양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오프 방식으로 각각의 전기가 다 전기선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속도를 낼 때는 이 전체 그러니까 모터의 이제 직전외선입니다. 모터의 직전외선은 다른 모든 전기가 강하더라도 이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두꺼운 구조이거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만약에 1개라면 1개짜리를 자동차 이제 8차선 각 이제 지선에서 차들이 몰려 나올 때 8차선, 10차선 이 정도는 이제 아주 차를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기선이 두껍거나 아니면 하나의 전기선 안에 구리 코일이 원래 다른 데는 2개 들어가는데 이건 10개를 배치한다든지 서로 묶음으로 그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선의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외선을 카패시터로 삼아 가지고 전기 축적을 한다는 거죠. 그 모터에 공급하는데 모터에 이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 공급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이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하나의 전기선 안에 어떤 그 구리 코일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주파수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게 안테나 구조 없이 주파수를 형성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A사 레이더 같은 데서 안테나 구조 없이 곧바로 이거 주파수를 최사에서 마음대로 실험을 해보세요. 전선 안에서 주파수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다. 이거는 동축 케이블 같은 이런 케이블 안에서도 어떤 중폭 구조 없이 멀리 통신 구조를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전기를 주파수 방식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주파수 방식이 굉장히 강력하게 전기가 흐르고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전기 송전 구조로 사용하거나 전원 공급 방식에 들어가죠. 그래서 모터 구동선으로서 모터 구동 직전에 이렇게 전기선으로 삼을 수 있는데요. 그럼 모터가 파워 있게 돌려집니다. 그래서 모터에 감긴 구리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 놓습니다. 그럼 이것이 굉장히 서로 융합 방식이 융합열이 좀 열기가 좀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것을 타지 않는다는 보장 안에서 융합 방식이 됩니다. 융합 방식이 되어서 융합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조명 방식에 있어서도 대중소, 조명의 램프가 틀리다 그러면 자동차 전조등에 상대방의 자차를 비췄을 때 거기서 이 전기조차 조명조차도 강하게 융합해서 융합빛이 나타나서 환하게 밝다라는 거죠. 다른 방식에 비해서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A사례에서 이 기술은 C입니다. 레이더 소자의 어떤 면적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대중소로 틀리게 들어가고요. 그것을 갖다가 서로 이제 강하게 전파를 이렇게 묶어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쐈을 때 상대방 전투기가 맞췄을 때 탐지도 멀리 이 방식은 멀리 가고 전파가 그다음에 뚜렷이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더라도 뚜렷이 내가 어떤 파형의 전파를 보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전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파에도 각각의 동서남북 어디다 보냈을 때도 몇 군데도 사방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자체 어떤 번호를 매겨가지고 어디서 들어온 전파인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전투기에 맞았을 때 강한 융합열을 전력을 좀 많이 줬을 때 상대방 전투기에 기판을 태운다든지 전자전기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전파를 교란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더 소자가 하나 둘은 아니잖아요. 레이더 소자가 대중소로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팀별로 묶어서 전파를 사방대 10군데 보낼 수 없을까요? 10군데도 30군데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각각 수많은 정보를 어디서 돌아오는 전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동시에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이것을 갖다가 상대방의 비행체다 그러면 동시에 사방대 얘가 움직일 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방대 싸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 이동 방향과 속도 이런 것들 거리 예측 지점을 예측해서 요격하거나 내가 회피 기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어떤 것이든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하나의 레이저 소자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파를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가 없고 수많은 전파의 파형이 가능하다.
비밀 통신으로 통신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이 통신 구조로 사용할 때 에이서 레이더에서 만약 통신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뭐 이렇게 2개의 전파를 묶어서 통신하거나 5개의 전파를 묶어서 통신하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서로 전파의 간섭만 없이 전파의 어떤 부목 현상, 이렇게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내면 보다 멀리 가고 선명히 가도 그렇게 탐지도 빠르고 통신 구조로 사용했을 때도 굉장히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전파 교란 없이 통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수많은 전파의 파형을 레이더 소자에서 이것과 저것과 저것을 섞어서 수많은 전파의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자전기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하나에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전력의 크기가 틀어지고요. 어떤 거는 10개 참여할 수도, 어떤 것은 아예 그냥 전파로 작살내기 위해서 갖다 40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쏴버리는 이런 방식이 되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전투기에 딱 맞을 때 거기 서로 파형이 틀린 모든 전파는 융합열이 발생한다는 융합 전파라서 완전히 강력한 전자전기로 전파를 교란한다든지 기판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지상 공격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전파로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우리가 보면은 거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그 전자레인지 안에 물을 태우거나 고기를 데울 수 있죠. 그래서 지상 공격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적외선 파형을 같이 써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 적외선 파 서로 다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파형으로서 지상을 공격하거나 또는 이것을 수소산소 추출 방식으로도 이 전파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또 다른 전파를 섞어서 물이 있다 그러면 상중하로 딱 그렇게 전파를 길이를 틀리게 해서 전파를 데웁니다. 전파로 물로 데우고 전파로 물을 데우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파형을 서로 이렇게 여러 개 파형을 해서 이렇게 상중하로 물을 데웁니다. 거기 이제 약간 갇혀 있는 상태와 갇혀 있지 않은 상태, 갇혀 있는 공간 안에서는 그까지 추가로 압축 공기를 같이 집어넣어서 고압 상태를 만들어 그 압축 공기도 약간 뜨겁게 데워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소산소를 어떤 전기를 흘려서 하는 전기 분해법과 열 분해를 동시에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물 데우면 여기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이것을 구현을 해서 수소 추출 방법으로 사용하고요. 위에서 이렇게 전자레인지 안에 이렇게 음식물이 돌아가잖아요. 이건 전파가 돌아갑니다. 수십 줄기가 수백 줄기도 돼요. 이렇게 싸가지고 전력만 뒷받침되면 회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이 방식이 훨씬 수소산소 추출이 훨씬 쉽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전력이 뒷받침이 되면 토네이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체 뒤에서 쏘면은 추진 구조로도 사용하고 지상을 공격하거나 전자전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상을 태우는 거죠. 전파로 전자레인지에서 태우듯이 어쨌든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 충전 구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게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서로 파형이 틀 여러 개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고 이 방식은 주파수 방식으로 구동하게 한다 그랬죠. 전기선 그 다음에 모터 안에 감긴 구리선도 대중소 틀린 구리선도 주면 주파수 방식으로 해서 파워가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자석도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자석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전축 모든 모터 회전축 헬리콥터든 아니면 비행체든 모터든 산업용 가정용 모터든 자동차 이게 회전축이든 이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석유 방식이든 뭐가 됐든 전기 방식이든 그러면 이게 일정 부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드 구조를 줘가지고 두터운 부분을 많이 주면 거기 힘이 축적되어서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배 프로펠러도 그렇고 모든 모터 기술에는 다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중공업 쇠밧줄 같은 데서도 이렇게 거기 중간중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드 구조를 주면 굉장히 강하게 견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낚싯줄 같은 데도 이렇게 중간중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드 구조를 주면 굉장히 강한 낚싯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업상의 모든 로봇 다리에도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를 주면은 굉장히 강하게 지탱하고요. 산업상의 모든 형태의 모든 물체 또는 모든 기계의 다리 부분 또는 의자 다리 이런 데도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의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강하게 지탱합니다. 포도주 따는 거, 코르크 막에 따는 그 회선형, 나선형 그거 있잖아요. 그거 따는 거. 거기에도 일정 부분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를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축적되어서 뭐 잘 따집니다. 코르크 마개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충전 구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일부러 제가 제 기술을 하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기술을 언급하느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뭐 로봇이나 드론 또는 또 자동차 또는 뭐 장난감조차도 충전 거리를 가질 때 집안에 있는 조명 1, 2, 3, 4, 5, 6, 7, 8, 9, 10 또는 선풍기, 기타 모든 세탁기, 기타의 모든 이런 냉장고 이것조차도 충전 구조를 마저 가진다고 했을 때 전파를 보내서 충전하는데요. 하나의 전파라면 한 개의 파형의 전파라면 전파의 어떤 수신 구조를 따라서 스마트폰 10대 있다 그러면 그 10대에 딱 골고루 이렇게 각각 호출 번호를 따라서 충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로봇이나 하나의 드론이다 그랬을 때는 동시에 10개의 충전 구조를 가질 수는 없을까요? 라는 것이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배터리를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현재 있는 자동차 배터리 8개로 물적으로 분할을 하고 그래서 격벽 처리하고 하나 이상이 있으면 산소와 전기를 차단시켜서 발열을 끊어버려 격벽 처리하고 냉난방 시스템을 한다. 이게 YTN에서 보다는 현대기아차에 쓰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데요. 현대기아차는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셨고 제 기술이 여러 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 충전을 하고 이 밑에 서브 구조로 이게 연합셀이 20개 있다 그러면 하나의 전기 총 200의 공급을 하는 배터리다 그러면 하나당 10씩이잖아요. 5개 쓰면 50이고 7개 쓰면 70이죠. 이렇게 해서 언오프 방식으로 몇 개를 전기를 끌어다 쓸지 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높일 때는 배터리 1개에서 속도를 높일 때는 2개에서 또는 3개에서 4개, 5개 이렇게 해서 끌어다 써가지고 전력을 많이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 모든 전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는 전기가 두텁거나 하나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두께가 똑같다면 그것을 두께를 다른 데는 두 겹짜리 들어갔다면 여기는 10겹짜리 차선으로 얘기를 하면 10차선으로 늘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수용 구조를 갖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충방전을 하는데 충전을 할 때 드론이 하나의 전기선으로만 하나의 전파만 수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말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10개의 전파도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10개의 전파도 스마트폰 안에 10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호출번호만 틀려서 각각 수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충전 구조가 된 통신 구조로도 돼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또는 서로 다른 전파를 AM, FM 라디오 채널 보면 각 전파를 수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를 수신할 수 없을까? 이거를 충전 구조로 가질 수 없을까? 각 다른 전파를 싸가지고 하나의 드론이라 할지라도 10개의 충전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배터리를 8개 분할해서 각각 전 콘센트 방식으로 어떤 충전소에서 동시에 충전할 수 있죠. 이거 하나 충전하고 하나씩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동시 충전. 이 방식이 빠르다는 거예요. 안에 20개의 연합셀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도 이렇게 전선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동시 충전한다는 충방전 할 때 엄청 속도가 빠르겠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전파를 가지고 하나의 드론이다 그러면 10개를 가지고 수신을 하면 배터리를 분할해서 빠르게 수신을 해서 빨리 충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명 1, 2, 4 집안에서 사용하면 조명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또는 CCTV 1, 2, 3, 4, 5, 6, 7, 8, 9, 10 CCTV를 제가 앞으로 이게 충방전이 가능하도록
CCTV 배터리를 제가 달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떤 그 CCTV 저장 장치, 이게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통신 장치, 서로 워키토키처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고, 통신 방법은 서로 파형이 여러 개 전파 묶음입니다. 이건 이제 뭐 CCTV 같은 거나 카메라 같은 구조에서, 또는 여기서 하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각도를 따라서 각각 카메라 렌즈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렌즈는 움직일 수 있으며, 좌표와 전면에 이렇게 좌표와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요. 따라서 정확하게 각도별로 찍어서 동시에 그것을 한 화면으로 구현을 한다는 거죠. 이 뒤에도 같이 이렇게 렌즈를 달아놓으면 360도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공중에서는 영상을 감시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180도, 가로 180도, 세로 180도를 커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렌즈가 그렇게 달려있고, 하나의 화면으로, 뭐 청와대 뚫렸을 때 영상 감시 장비를 만들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의 CCTV를 가지고 관찰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망원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 감시 장비를 만들어 각도별로 찍자. 그래서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해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에는 비상벨을 울리도록 그렇게 시스템 만들면 연공방어가 된다, 감시 장비가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도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 그뒤가 하늘을 그죠, 영공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감시한다는 거죠. 1cm 단위로도 가능, 0.1cm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가능하고요. 전 세계를 갖다가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 높이로 잘라서 0.1cm 단위로 좌표와 숫자 로 표시하고 1cm 단위로도 가능해요. 그걸 가지고 기반해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 전 세계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건물 안에도 만약에 찍도록 허용이 된다면, 건물의 사유 공간이니까 그 사람에게 로드뷰 방식으로 찍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로드뷰가, 거리 로드뷰가 있고, 그 어떤 건물 주인, 쇼핑몰 주인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서 로드뷰를 가능하게끔 하면 신청한 것을 다 로드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바타가 들어가서 쇼핑몰 구경하거나 놀이동산 구경하거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공단을 구경하거나, 그 안에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가 존재할 수 있다. 또는 우주 공간에도 수학적인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지구 위에 대기 상공에 있는 여기 그 어떤 비행체, 어떤 인공위성이 되겠습니다. 인공위성을 갖다가 지도를 작성해서 요격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측 지점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이것도 가능하고, 달이나 화성 같은 우주 내비게이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면 뭐 만들기 나름이죠. 왜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기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뚜벅이형, 도보형, 그 어떤 내비게이션, 그것을 뚜벅이형, 도보기 내비게이션 만들자고. 이때 좌표와 수저방, 이건 또 좀 정밀하게, 장애인용도 있고 정밀하게 표시돼야 되겠죠. 이거는 좀 차량에 비해서, 차량은 빨리빨리 가지만 이거는 촘촘히 도보로 총총총총 가니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어떤 약간 좀 정밀해야 되겠습니다. 정밀하고, 그건 이제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갈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간다 이겁니다. 네. 전 세계를 어떤 그 나라의 주소 지번이 뭐든 상관없이 여기서 번호를 매겨서 그 건축물 또는 가로수, 건널목, 그 나라의 모든 지형 지물을 자기 나름대로 표시하고, 변경된 것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나 상하수도 안에, 뭐 YTN에서 어떤 상수도 업체가 제 방식을 쓰시던데,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안에 어떤 점검 업체였던 것 같은데, 로봇을 이용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지점을 표시하고, 파손된 지점을 그걸 갖다 면적을 계산하셔야 되고,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YTN의 지금 제 방식이 플라스틱 창뿐만 아니라 비상벨 시스템 서울시에 가득해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그 다음에 경찰청, 그 다음 주한미 대사관, 그 다음에 카이스트, 지적재산권협회, 한국은행도 그렇고, 구글,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데도 다 광고를 하셨어요. 네. 뭐 오스라 관광청도 광고하시고, 하나 천무 광고하셔. 하나 영상 레이더, 하나의 A사 레이더 시스템은 제 방식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영상 레이더도 제 방식 같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도 광고를 했고, 현대 기아차 이렇게
이렇게 어떤 비행체 좌우 이렇게 회전수를 석유 방식이 됐든 전기 방식이 연료를 틀리게 줘가지고 회전수를 틀리게 줘서 오른쪽으로 많이 연료를 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많이 주면 왼쪽으로 가고 반변 프로펠러 이렇게 내리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 이런 시스템을 하시더라고요. YTN에서 어떻게 보도나 하시다 독일의 어떤 비행체 업체가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방식입니다. 뭐 그 모터 기술 뭐 들어가는 전기선이라든지 뭐 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은 저한테 기술 사신 분들이 할 겁니다. 개인이라 소송이 좀 힘들고요. 지적재산권법도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벌고 민사소송 따르고 형사처벌인데 그걸 그렇게 하시네요. 네. 어쨌든 간에 충전 구조에 있어서 아까처럼 로봇이나 어떤 드론이나 차량의 충전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고 서로 전파 간섭만 없이 하면은 멀리 간다. 드론 충전에도 좋고 차량 충전, 뭐 로봇 충전 이런 데도 그렇게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비밀번호, 암호 방식, 호출번호 방식. 원래 이게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만들 때 쓰거나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워키토키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송수신 구조를 갖춰서 하는데 이렇게 이런 쓰는데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충전 구조에도 응용할 수가 있고 집안에 조명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거나 CCTV 1, 2, 3, 4, 5, 6, 7, 8, 90 있을 때 이것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수신하는 방법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를 할지라도 스마트폰 호출번호처럼 1번, 2번, 3번, 4번, 6번 CCTV 그렇게 해서 충전을 하거나 네 하고 대답하고 우리가 충전하겠죠. 스마트폰 딱 울릴 때 스마트폰이라 생각합시다. 그러면 호출을 할 때 걔가 받는다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지금 군에서 사용한 드론 같은 데는 암구호 방식이 있어서 저기 만약에 나한테 우리 드론한테 충전한다 해서 태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하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구호 방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 방식이 되게 삼성페이에서 이거를 전파에다 비밀번호 담아서 현관문 개폐에 쓰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삼성도 아마 조사하면 굉장히 제 기술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 기업들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어떤 쇼핑몰 여기 플랫폼을 이용해 쇼핑몰도 만들고 다른 것도 많이 진짜로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터넷 어떤 전화 공짜로 주시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뭐 어떤 스마트폰이나 집안에 있는 유선 전화에게 연결하자. 그럼 이것을 실질적인 전화기로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셨어요. 애플하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오픈 AI의 소라 그것도 제 기술이 단순 구성 요소로부터 시작해갖고 변수를 추가시켜서 복잡한 구성 요소로 가는 제 방식 이거를 하셨습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야구장이다 그랬을 때 1루, 2루, 3루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좀 더 고급스러운 데는 관람객석이 있고 잔디도 있고 그 다음에 전광판도 있고 그러겠죠. 라커룸도 있고 야구를 한다라고 해서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는 1루, 2루, 3루에 다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고 좀 큰 경기 하는 데면 그렇죠. 상대팀과 나의 팀 숫자가 맞추고 유니폼도 있고 모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도 여기 야구 배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글러브 있을 거고 야구 공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심판도 있을 거고 그래서 1루타, 2루타, 3루타, 땅볼, 홈런 다양한 장면이 있겠죠. 그래서 용어도 관련 용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걸 단순 구성 요소로서 하고 수많은 복잡한 다양한 구성 요소를 첨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야구 판매점이다 그러면 야구 배트하고 거기다 어떤 볼 이렇게 야구볼하고 이렇게 어떤 글러브가 있을지라도 야구 게임한다 야구장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야구 판매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를 또 가지고 있겠죠. 그것만 판매하는 게 아닐 테니까 유니폼도 팔고 이건 야구 판매점이야 이렇게 인식하도록 얘가 그래서 뭐 어떤 슈퍼마켓에서 물건 10거 팔고 만들어 놓고 갖다 놓고 파는 데하고 100개 갖다 놓고 파는데 1000개 갖다 놓고 파는데 틀리잖아요. 10,000개 갖다 놓고 이렇게 구성 요소를 단순 구성 요소부터 추가해 갖고 수많은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뭐 대인관계가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해프닝이 있고 저런 해프닝이 저러니까 이렇게 작가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만화 작가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저런 사건과 구성 요소를 만들어내듯이 그래서 단순한 것으로부터 기초 놓고 건물에 기초 놓고 그다음에 다양한 변수를 추가시켜서 다양한 구성 요소와 변수를 추가시켜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단어도 의학용어 같은 것도 이제 그 뭐 이렇게 의학용어가 필요하잖아요. 뭐 간, 심장, 뭐 쓸개, 뭐 폐, 그다음에 뭐 그 관절, 뭐 이렇게 뭐 뇌, 뭐 등등등이 있겠죠. 의학용어가. 그러면 그에 관련된 용어가 있습니까? 있죠. 그럼 야구 용어는 1루수, 2루수, 3루수. 축구는 또 축구 용어대로 이렇게 골키퍼 있고 다양한 그 축구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그 문서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판단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단어나 문장을 치면 그쪽 어떤 유튜브다 그러면 구글에서 이제 치면은 문서와 동영상을 동시에 찾아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게 소비자 환경으로서 문서와 동영상에 제가 아까 그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된다고 숫자 방식이나 문자 방식이나 그래서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뇌무술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볼 어떻게 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밌어서 다시 찾아보려니까 못 찾았다고 번호가 있었으면 그냥 찾았을 텐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는 회의 서비스를 할 때가 유튜브에서 동영상 또 구글에서 어떤 문서를 찾았는데 일일이 복사해서 주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고도 번호만 가르쳐주면 구글에서 곧바로 치거나 유튜브에서 곧바로 처리해서 검색할 수 있어요. QA 서비스를 할 때 50 직원들이 50명이다. 그럼 50명 각각의 파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AI가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별로 스포츠 게임의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것을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뭐 도서관처럼 분류해서 금방 정보를 검색하고 빨리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기타 뭐든 뭐 제가 인물 성격 캐릭터도 뭐 슬픈 게 뭐 이렇게 성격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만화 작가가 만화 만들듯이 만화 영화에도 막 한 컷 한 컷 연결하면 만화 영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화면을 만들고 다시 다 그런 것을 화면을 만들고 하면 이게 결합 실험을 통해서 화면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어갖고 이제 동영상도 만들고 다양한 변수를 추가해서 스토리도 만들고 이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단순 구성 요소와 추가적인 구성 요소들을 추가해 가지고 하는 이 방식을 침해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하질을 고하질로 만드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전자 확대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폰 화면이다 그러면 그거를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딱 인식해가지고 화면을 키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어떤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화면을 이해하고 그것을 화면의 골고루 모양을 보기 좋게 해서 띄워주는 기술인데 우리는 이렇게 손글씨로 쓰는 걸 갖다 우리가 키보드로 바꿨다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손글씨로 쓴 거를 내가 키보드로 타자 쳐갖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깨끗한 글씨로 바꾸는 이런 기술이고 사진 보정 서비스다. 그럼 사진이 좀 옛날 사진에서 안 나왔는데 사진 복원해갖고 좋은 영상으로 바꿨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 컴퓨터 안에서 이것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하고 그것을 전자 확대경이라는 방식으로 띄워준다는 거죠. 그 화면을. 네, 그런 형태의 전자 확대경. 전자 확대경은 뭐 전광판만큼 한 것과 방안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굉장히 싸게 제작할 수 있는 것과 좀 비싸게 제작할 좀 화질이 굉장히 좀 좋은 것 이런 것들이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럼 가게용 전광판으로 간판 구조나 가게용에다 유리에다가 붙여놔가지고 그것을 붙여가지고 화면을 표시한다든지 뭐 그림이랑 글, 뭐 이렇게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뭐 싸게 제작할 수 있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섬세할지는 뭐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전광판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전광판 같은 게 가게 같은 거 이렇게 유리창에 붙여놔가지고 뭐 어떤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해가지고 또는 크리스마스 추리 미세한 구조로 하면 되죠. 구리선 연결하고 아니면은 발광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셀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화면을 이렇게 언어프 방식으로 해서 화면에다 표시하고요. 뭐 좀 저렴한 거는 거기 어떤 셀로판 구조, 셀로판이나 좀 더 고급스러운 걸 붙여놔갖고 이따라 색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중에 어떤 조명을 켜가지고 이렇게 색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싼 거부터 시작해서 간판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싼 거 이런 것들이 전자확대. 이것도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렇게 인터넷 그 어떤 채팅 이것을 갖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전화기를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바꿔서 다자간 통신 구조를 가지게 하고 일단 방송을 틀자. 그래서 방송국 500개 채널도 만들 수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방식으로 하루 40개 틀면 한 채널이잖아요. 500개도 만들 수 있다. 방송과 통신을 공짜로 제공해주고 스마트폰도 공짜로 나눠주고 그랬다. 플랫폼을 거기서 뭐 플랫폼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죠. 그래 거기다 방송 통신 공짜로 나눠주고 유료 무료 나누고 소비자 환경 유튜브나 넷플릭스 소비자들의 동영상이나 이런 걸 올려서 소비자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유튜브 어떤 블로그나 홈페이지처럼 육성해서 광고하고 뭐 이렇게 무료 유료 다운로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콘텐츠도 직접 만들 수 있고요. AI 소라가 만드는 거죠.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 봅시다. 어쨌든 오늘은 충전 구조를 얘기하려다 이것이 왔는데요. 제 기술을 일부러 많이 언급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얘기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매번 동영상마다 이렇게 하고 특정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동영상 보십시오. 항상 그 소리가 나오죠.